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2005년 10월에 독일 상트 오틸리안 스토온의 에레미아스 슈레더 원장이 겸재정선의 화첩 21점을 영구 대여 형식으로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를 주려면 기꺼이 줘야 합니다. 라고요. 슈레더 원장은 이어서 우리는 한국인과 한국 역사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겸재정선 화첩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2명으로 이루어진 스토온 장로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겸재정선 화첩은 1911년과 25년에 한국을 방문한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가져간 그림첩이었습니다. 화첩은 금강, 내산, 전도 등을 포함해서 정선의 그림 21점을 모은 건데요. 이 화첩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독일 퀼른대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던 유진영 전 이화여대 교수가 최초로 발견합니다. 이 교수는 1975년 베버 신부가 원장으로 역임한 바 있는 오틸리엔 스토온의 선교박물관 1층 전시실에서 겸재 그림을 찾아냅니다. 다시 10년이 흐른 1985년에 경북 외관 성 베네딕토 스토온의 선지훈 신부가 이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990년대 뮌헨대에서 교회사를 전공하고 있던 선지훈 신부는 막역한 사이였던 에레미아스 슈레더 신부가 성 오틸리엔 수도원장이 되자 반환을 계속 타진합니다. 이 무렵부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미국 덴버 미술관의 동양미술연구원인 K 블랙이 이 화첩을 보고 숨막힐 듯한 걸작이다 라고 극찬합니다. 블랙은 미술 전문지에도 기고했습니다. 세계적인 경매회사인 크리스티가 50억 원을 호가하며 경매를 권유했는데요. 수도원으로서는 돈방 속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러나 수도원 측은 이 화첩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해외에서 그 정도 가치 있는 유물로 평가된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묵가지보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오틸리엔 스토어는 수도원이 한국에 진출한 지 100주년이 되는 2009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겸재정선 화첩을 기증하는 게 어떠냐라는 선지훈 신부의 오랜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오틸리엔 스토온 측은 경매회사 등의 제안을 뿌리치고 외관의 성 베네딕토회의 영구 임대 방식으로 이 화첩을 반환합니다. 물론 환수 과정에서 화첩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유진영 교수와 기증을 권유한 선지훈 신부 등이 백방으로 뛰었죠. 그러나 만약 오틸리엔 스토온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토온 측은 한 번 줄 때는 아낌없이 라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틸리엔 스토온에는 겸재정선 화첩 외에도 20세기 초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수집한 1700여 점의 한국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약속한 선한 기증의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2014년에서 2016년에는 희귀한 식물표본 420여 점과 17세기 익산 지역의 호적대장을 돌려주었고요. 2018년에는 국내 최초의 양봉교재로 알려진 양봉요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8년에는 조선 후기 보병들이 입었던 면피갑을 반환했고요. 2020년에는 남성용 홀레복까지 기증했습니다. 오틸리엔 스토온의 한국 문화재 반환은 선한 기증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1998년 9월 2일 언론에 안타깝게 유출된 분청사기 상감묘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분청사기 상감묘지는 세종에서 단종 연간의 인물인 이선제라는 분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묘지가 감쪽같이 도난당했는데요. 도굴꾼이 도굴의 흔적을 지웠기 때문에 문중에서도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밀매단이 1998년 6월에 김포공항 세관원을 매수한 뒤에 감정 절차를 생략한 채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일본으로 밀 반출해버린 겁니다. 사라진 유물은 16년 만인 2014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이 독변의 한국문화재 유통조사를 실시하던 도중에 묘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뒤늦게 불법 반출 사실을 확인한 일본 측 소장자의 조건 없는 기증으로 환수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50억 원의 유혹까지 뿌리치고 한국 유물을 보내준 선한 기증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남의 집 조상의 무덤까지 파서 거기서 나온 유물을 해외에 밀반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군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국외소재재단 직원이 2017년에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가 발견한 유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효명세자빈 축책입니다. 효명세자의 부인인 신정왕후 조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될 때 대납을 엮어 제작한 왕실 문서인데요. 순조실록 등 관련 자료에 축책의 목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이 본국 정부에 보고한 약탈품 목록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축책의 소장자가 1930년대에 파리 골동품상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축책은 프랑스군 중 누군가가 슬쩍해서 시중에 팔아넘긴 자료였던 것입니다. 2014년 4월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 선물로 가져온 황제 지보 등 국세 및 어버도 기막힌 운명을 갖고 있죠. 2013년 9월 23일에 미국의 수사당국 한국지부가 문화청에 사진 첨부한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병대 장교의 사위가 고인이 된 장인의 유품을 처분하려 하는데 이것이 도난품인지 알아봐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불법 거래된 문화재 반입 유통을 형사처벌하는 엄격한 법 규정이 있거든요. 한미 수사당국은 이미 2013년에 한국전쟁 때 미군이 슬쩍한 호조 태왕권을 압수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공조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문가 검토 결과 대한제국 국세인 황제지보 등을 포함해서 국세 및 어버임을 확인합니다. 소장자인 미군은 공산군이 철수하면서 덕수궁에 소장되어 있던 문화재 모두를 약탈해 갔으며 이 인장들은 구덩이에 묻혀있던 것을 가져왔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물품은 명백한 도난품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황제지보 등 9점을 전격 압수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념으로 반환한 겁니다. 이후 한미 양국이 문화재 수사에 신속한 해결을 약속하는 양해 각서를 주고받았는데요. 덕분에 한국전쟁 전후로 미국에 불법 반출된 황실 소유의 국세 어버가 속속 환수되고 있습니다. 2017년 경매에서 구입 환수된 강로의 초상화 또한 재밌습니다. 이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중에 강로의 증조 할아버지인 강세왕과 강세왕의 아버지인 강연, 강세왕의 장남인 강인, 강세왕의 손자인 강희호 등 강씨 4대의 초상화가 있었는데요. 구입 환수한 강로의 초상화가 어쩌면 그렇게 기존의 강씨 4대 초상과 닮았는지 모릅니다. 피는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그리고 2020년 구입 환수된 앙부 일구는 단박에 보물이 됐고요. 전세계단 3점밖에 없는 낮은 국화, 넝쿨무늬 합의 환수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7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환수 문화재 40여 점을 출품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국외소재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전시입니다. 특별전에는 최근 환수한 나전 매화새 대나무 상자, 열성 어필, 백자동체 통영병, 면피갑, 문인석, 독수상 게이드 등이 선을 보입니다. 현재 해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은 총 21만 4,208점입니다. 25개국에 흩어져 있죠. 그중 2011년에서 21년 사이에 환수한 유물은 2,341점에 달합니다. 전체 국외 소재 유산의 0.11%에 불과하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적법하게 반출된 유물의 경우 무턱대고 달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차선책은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미술관이 소장한 해악 반도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 16, 17세기 중국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연구자들의 현지 조사 결과 1900년대 대한제국기에 병풍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은 이 병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1년 6개월간 보존 처리를 한 뒤에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선을 보인 뒤에 돌려보냈는데요. 이때 세계적인 미술 전문 매체가 오랫동안 중국 그림으로 오인되던 100년 전 그림이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라는 제목으로 소개까지 했습니다. 데이턴 미술관 측도 보존 처리된 이 작품은 미술관의 아시아 유물 중에서 톱10 안에 든다라고 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9월까지 데이턴 미술관의 보존 처리 유물 특별전에서 메인 전시품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이 해악반도도의 사례는 일례에 불과합니다.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은 2014년부터 9개국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44건에 달하는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의 보존, 복원, 활용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요. 저는 이 해악반도도의 사례가 국외소재
문화유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법 유출되었거나 미술시장에 나온 유물 중에서 우수한 것은 환수 추진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문화유산이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그것이 투트랙 전략이겠죠. 일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존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해악 반도단은 영원히 중국 유물로 치부되었을 것 아닙니까?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